안녕하세요. 분당 1원학원의 원장이자 수능국어 강사 김철훈입니다. 오늘의 김철훈의 입시 칼럼 토픽은 시험과 학문의 차이입니다. 학문이라고 적어놨지만 이제 공부라고도 봐도 되겠습니다. 그냥 공부. 시험과 학문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해요. 어떤 차이냐? 일단 학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학문. 우리가 수학이라는 걸 만약에 해요. 수능 수학 말고 그냥 진짜 수학. 그러면 수학이라는 학문에 과연 끝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학문에는 끝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결론이 정해져 있을까요? 아니요. 결론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학문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쵸? 그잖아요? 끝이 안 나요, 끝이. 근데 시험은 어떻죠? 시험은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답이라는 녀석이 이미 정해진 상태로 세상에 나온단 말이죠. 시험은 끝이 존재해요. 마침표가 존재합니다.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자, 제가 아마 칼럼 올린 것 중에 정추적과 역추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정추적과 역추적. 정추적이 지금 현재 주어진 것들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뽑아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궁리해 나가는 게 정추적이에요. 이게 정추적이겠죠? 정추적. 그렇죠? 자, 그리고 어딘가에 이제 도착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도착지가 있으니까 아마 시험이겠죠? 그죠? 이게 도착지. 근데 시험이니까 도착지를 문제라고 해놓으면 좋겠죠. 문제의 정답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요거는 이제 문제. 예. 시작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뭔가 궁리를 한단 말이죠. 이리저리 궁리를 하면서 막 가요. 어딘가 열심히 갑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만약에 이런데 도착했다고 해볼게요. 괴리가 존재합니다. 괴리가. 자, 시험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는데 학문처럼 접근하면 놀랍게도 어떤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이런 식으로 괴리가 생깁니다. 뭔가 내가 원하는 결과에 도착하질 않아요. 어떡하죠? 그러면 이제 또 머리를 싸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정답인가? 이렇게 하면 정답이 나오나? 여러 가지 방안을 이제 동원을 해서 막 궁리를 한단 말이죠. 보통 이런 괴리가 생기는 경우가 국어랑 영어라는 시험이 보통 이래요. 국어랑 영어가 이제 언어가 주관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해서 내놓은 결과물과 실제 출제자가 의도한 결과물이 차이가 생겨요. 수학이랑 과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수학이랑 과학은 객관적인 언어거든요.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사실 정추적을 하든 역추적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국어랑 영어는 이게 괴리가 심하게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국어적으로 접근하면 뭔가 문제가 좀 되게 더럽고 뭔가 모호한 느낌을 받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빈칸추론 이런 거 풀어보면 이게 왜 정답이지? 잘 모르겠어요. 정답이라는 사실을 뭐 해설을 봐도 그냥 이게 정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찝찝하단 말이죠. 얘가 왜 정답이지? 나는 납득이 잘 안 된다는 말이죠. 자, 일반적인 경우에 역추적이 가능한 상황이면 역추적을 하는 게 훨씬 깔끔하고 쉽습니다. 깔끔하고 쉬워요. 근데 학문은 애당초 역추적을 못하죠. 결과가 없으니까.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학문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학문은 그냥 정추적을 해서 계속 그냥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시험은 본질적으로 결과가 정해진 상태로
세성이 나오기 때문에 역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결과가 어떤 녀석인지만 알면. 그게 바로 출제 원리라는 녀석인 거죠. 출제 원리. 출제 원리를 알고 나면 역추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주 깔끔해집니다. 어차피 이 녀석은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이 시작점에서, 출발점에서 반드시 여기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시험지라는 형태로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얘가 여기랑 왜 매칭이 되는지를 고민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시험을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출제 원리를 알고 나면 모든 문제가 깔끔해져요. 모든 문제가 뻔해집니다. 왜? 얘가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 안 바뀌거든요. 출제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모호했던 문제들이 이제 교통정리가 됩니다. 다 확실한 문제였구나. 다 깔끔한 문제였구나. 라는 게 밝혀지게 되는 거죠. 이걸 찾는 게 어렵죠. 출제 원리를, 이 결과를 사실 일반인들이 깨닫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주죠. 그래서 아마 오늘 수업 3주차였는데 3주차 수업 들으는 학생들은 듣고 왔을 겁니다. 영어 빈칸 추론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국어는 제가 맨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뭔가 애매하고 모호하고 뭔가 불편하고 찝찝했던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을 겁니다. 오늘 수업에 참여했다면 말이죠. 자, 그래서 또 이제 몇 가지 또 얘기를 드리면, 어차피 출제 원리는 제가 알려주니까 여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이거 말고 수능 말고도 앞으로 여러 종류의 시험을 보게 될 거란 말이죠. 그때도 항상 이걸 명심하면 좋아요. 시험은 결과가 정해져 있고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런 괴리를 허용해버려요. 정답을 고르는데 문제만 없으면 이런 괴리는 허용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저는 이제 시험적 허용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근데 고민하면 그때가 또 다른 느낌이 드니까 사실 불편하단 말이죠. 항상 이 뒤에서 여기로 올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수험 생활이 길어지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요. 시험을 공부하는데 학문적으로 접근합니다. 도착과 결론을 여기 있는데 자꾸 학문적으로 접근하니까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얘가 왜 정답인지 계속 애매한 거죠. 끝까지 애매한 겁니다. 정추정만 계속하니까. 학문적으로 계속 접근하니까 할 때마다 느낌이 다른 거예요. 뭔가 감만 잡고 있는 거죠. 감만. 항상 불안한 겁니다. 항상 불안정하겠죠. 그러니까 시험을 공부할 땐 꼭 자각을 하세요. 내가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 학문과 시험은 이렇게 언제나 괴리가 있다는 거. 알겠죠? 이런 게 바로 출제자의 의도라는 것의 실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그런 거 나오잖아요.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 근데 출제자의 의도라는 녀석이 정확하게 뭔지는 알려주지 않았죠. 그 누구도. 출제자의 의도라는 녀석은 바로 이거. 문제를 어떻게 만드는지, 출제 원리를 알아내면 출제자의 의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주죠. 어쨌든 그냥 공부 열심히 잘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른 종류의 시험을 볼 때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